심희경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점심때 올 때 이 옷을 괜히 입고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올렸을 생각을 하니까 추워지더라고요. 네, 추운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입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통합치유학을 2년 전에 수료를 했는데요. 수료할 때는 호기롭게 1년 만에 석사 논문을 패스하고 박사가서 빨리 넘어가야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논문이라는 영역이 저에게는 너무나 뛰어넘기가 어려운 영역이고 주제에서부터 어떻게 단계를 지나가야 될지 그 관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도 교수님도 바뀌고 방황하는 사이에 이 학술 논문은 일단 분량이 많지 않아서 뭔가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계속 논문을 쓸 수 있는 이제 저에게 희망 혹은 배움이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아주 용감하게 도전하는 기회로 시작했고 미흡하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연남 교수님의 한국통합심신치유연구소에서 수석 운영연구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항상 저에게 뿌듯하고 감사한 이름이었는데 오늘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이 수석이라는 이름까지 들어가 있고 혹시나 교수님 연구소에 이제 저로 인해서 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절대로 연구를 잘해서 수석이 된 게 아니고 뒤에서 시다일을 잘 하고 있는 데 대한 격려 차원의 이름이라는 걸 아시고 많은 박사님들과 연구에 좋은 질 높은 그런 연구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지속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제 저하고 인연이 계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자기 치유와 의식 성장을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7월달에 치유센터를 수원에 열고 그곳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금과 함께 다른 치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현재의 노인 인구에 대한 이제 우리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100세를 넘어선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명이 길어진 만큼 실제로 이 길어진 노인 생활을 질 높은 삶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까 말에 사람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은 노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척추 큰 수술을 하시고 그 뒤에 반복되는 어떤 척추의 골절 이걸 겪다가 이제 통증과 함께 이렇게 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되돌리고 싶은 마음, 이제 자연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다고 마음을 이제 접게 되는 게 그때 척추 수술을 시작할 때였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되돌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가보니까 추석을 한 10년 가까이 하셨어요. 추석을 하면 이 골다공증이 심화된다는 걸 몰랐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뼈와 이가 튼튼하신 분이었는데 추석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골 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심하게 와서 이 작은 자극에도 척추 위에 골절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추석은 또 왜 하게 되었나 이렇게 가보니까 고혈압약을 점을 드실 때부터 이제 4년간 굉장히 긴 기간 이제 드시면서 작은 손가락 수술할 때 항생제 부작용으로 갑자기 심장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부작용이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연 치유가 되려고 하면 처음 그 고혈압약을 상시 복용하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그때부터 새롭게 완전히 되돌리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과 함께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비공수련을 바탕으로 노인에게 굉장히 좋은 치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입니다. 굉장히 높은 이제 수치이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진 인구가 10.5%, 90%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5가지 이상 만성 질환자가 21.5%, 20%가 넘는 거죠. 3개월 이상 약 복용하는 80%가 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높아졌지만 실제 삶의 질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반가운 것은 이런 속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자연치유법을 찾고 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치유법, 건강을 회복하는 하나의 이제 치유법으로서 기공을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공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고, 제 지인들도 외국에 나가면 공원에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기공하는 사람이 항상 어느 한편에는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체의학으로 미국에서도 공식 인정을 받고 되고 있는 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기공은 좀 특정 단체 중심이거나 호흡을 시작했는데 들어가는 종교하고 연관된다라든가 이제 무술 쪽으로 관련되어서 너무 에너지 중심으로 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또 쉬워야 되고 단순하게 어느 한 몸만 다루거나 마음만 다루기보다 동시에 다루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치유 명상 기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공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심신치유, 종합치유 원리를 토대로 설명하고 노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 치유 명상 기공의 정규 과정이 8차시 프로그램이 제대적인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방법론은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질적 연구 방법은 소수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맥락을 파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유 명상 기공 정규 프로그램 중에 실습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분석하고 바탕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문제는 이 치유 명상 기공이라는 8차시 정규 프로그램이 노인의 몸 건강에 기여하고 또 노인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의 변화를 지속시키는 힘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원리는 아주 이제 간단한 원리 2가지를 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리고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고 힐링이 아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전적이고 근원적으로 좋아지고 낫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치유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몸, 마음, 정신이라는 다차원의 하나의 전일적인 존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라고 하면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합치유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생각, 정서, 감정 그리고 사고의 영역인 마음과 또 의식, 무의식, 신체 무의식 그리고 혼과 영이라는 초월적인 영역까지를 다 포함하는 영 혹은 정신이라고 하는 스피릿 부분으로 또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마인드, 스피릿 3가지로 항상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동부가 보통 기공의 정중에서는 사람을 정, 기, 신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가장 엑기스 같은 정액, 신경, 전달물질, 호르몬 이런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디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체 에너지, 생명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마음의 영역 앞에서 얘기하는 마인드 스피릿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통괄해서 신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다른 의미들이 섞여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 논문에서는 아주 쉽게 몸과 마음 2가지로만 분류를 했고요. 몸은 에너지, 기를 포함하는 몸 그리고 마음에는 정신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 그래서 2가지로 단순화시켜서 분류합니다. 이
통합심신치유 원리 두 가지에는 이 나눠진 몸과 마음이 서로 쌍방향 치유의 인과 원리를 주고받는다는 건데요. 이제 통상 몸에서 마음 위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텀업,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신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것을 탑다운 해서 상하향 인과 원리가 쌍방향으로 이제 주고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이 또 약해지고 마음의 병이 있을 때 그게 몸이 가린데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몸이라는 것은 생명 원기를 포함하는 몸인데요. 이거는 치유 기제를 발현하는 기초가 되고 핵심 요소로서 이제 중요하고, 또 정신은 더 근원적인 인과, 그러니까 그 조현학 교수님과 안희영 교수님이 쓰신 심신통합치유 이론 책에서는 더 상위의 탑다운 방식의 정신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한 근원적인 인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관점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쌍방향으로 동시에 치유하는 인과적인 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치유 명상 기본이라는 것은 원래의 몸과 에너지를 다루는 기본에다가 마음과 정신을 다루는 명상을 강력하게 결합시킨 기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공이 원래는 마음 자세와 움직임, 그리고 호흡, 그리고 의식 조절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수련, 단련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명상 혹은 또 심리상담 이런 것은 또 상대적으로 몸을 소홀히 하거나 또 이제 저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는 몸을 다루는 기공의 명상을 강력하게 결합해서 치유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 치유 명상 기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기공이 가지고 있는 자세, 호흡, 마음,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공의 핵심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조심의 내용에 불교 명상의 핵심 내용이 염지관 수련을 강력하게 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념 이렇게 하면 앞에 나왔던 마음 챙김하고 연결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싹비 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공의 원리 중에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데 혈이 가고, 혈이 가는데 정이라고, 정이 간다. 정은 아까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 과정이 심기혈정이라고 해서 기공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담아서 이념의 내용으로 동작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 챙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의수는 사마타하고 연결된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집중 명상이기도 하고요. 명상을 할 때는 집중이 되고, 기공에서는 어떤 동작을 이렇게 취해서 멈춘 상태에서 멈춘 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중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관이라는 내용에서 의도적으로 관한다는 건데요. 또 몸의 내부를 마음의 내부로 보는 관조와 또 경락을 따라서 기운이 잘 통한다, 이런 어떤 상상하는 관조, 상관을 같이 적용해서 기존의 기공에서 잘 하지 않고 있거나 소홀히 하거나 혹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 명상 기공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요가에 있던 원래의 고전 기공과 현대의 기공, 그리고 불교의 염지관 명상, 그리고 현대의 종합치유 원리, 이것이 결합되어서 이제 새롭게 체계화된 명상 기공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생활 기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리와 함께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제 자기 점검을 하면서 수련하는 8,000시 정도 프로그램이 있고,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생활 기공 지도사, 내리 기공 지도사, 통합 명상 지도사 과정, 이렇게 세
여러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키움 영상 기본 프로그램은 23년 작년 조윤남 교수님과 이제 3명의 집필진이 함께 책을 쓰면서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는데요. 부모님 이주와 여기 이제 우리 학교 같이 이제 수업했던 동료들과 함께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1기 종합영상지도사도 8분이 지난 2월달에 최종 시험에 합격해서 도출을 되었고, 현재는 이 도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규과정 저는 이제 22년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생활기본 수련을 안내해 드리고 쭉 한 달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오던 중에 이 과정이 체계화되면서 올해 5월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지난 8월 말에 제4기까지 해서 21명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타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과정의 프로그램은 원리에 대한 내용과 호흡의 단계적인 과정, 그리고 이제 간단한 기본부터 기억을 강화하는 것까지, 그리고 핵심이 되는 동기공과 멈추어서 가만히 있는 전기공, 이런 과정을 구성되어 있고 8차식 동안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익히고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기본 예스만 나와 있는 3중기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코로 호흡하지만 이제 에너지의 관점에서 백혈을 통해서 호흡이 이루어지고 피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어떤 호흡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동시에 의식하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효과를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기공과 또 팔당금은 고전기공으로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요. 나머지는 현대에서 재정립된 기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공들은 우리 몸의 경락들을 움직이면서 기혈을 풀어주고 건강이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지만 효과가 굉장히 높은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수련하던 모습이고, 밖에서 같이 마지막 차시를 밖에 나가서 하게 됐는데 주변에 맨발 걷기 하시는 다른 어르신들이 다 함께 수련했던 사진입니다. 연구방법은 이제 직접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정규 과정이 3기인 7월 10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1차시 진행된 수업에 참여하신 73세 그리고 79세의 두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명상과 기공을 전혀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었고, 대신에 맨발 걷기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하시던 분인데, 이 수련하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습 시간은 그 수련하는 2달 동안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새로운 동기공 배우면서 하루에 2시간씩,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매일 이어가시던 분이었고, 지금 현재도 매일 저는 수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 중에 주 2회의 실습일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신청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두 분은 부부이시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과 기본은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전립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 권유를 받았는데, 만약 하나 기적을 차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질 나쁜 삶을 살 바에는 그냥 아마 살겠다 해서 공부하시고 맨발 걷기와 식이요법을 진행하던 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가지고 계시는 협장증, 대상부진 결핍증, 이런 것들이 다 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고 과학이구나, 실제로 공부를 실제로 하시면서 그걸 인정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맨발 걷기를 보완할 수 있는 움직이는 운동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별 기대가 없었다, 그냥 이것도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련을 하시고 나서 처음 겪은 거는 부정 반응이 생겼어요. 하시면서 조절이 온다던가 또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있으셨고요. 그 외에 우리
후반에 있어서 이게 수련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자 아내 되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수련을 많이 하게 되는 한 8월 중반 이후에 굉장히 극심한 어머니 걱정을 하게 되었고요. 인터뷰를 할 때 80% 정도 해주셨습니다. 점차 이 기공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완이 되고 피로가 회복되고 이제 하고 자면 다음날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안 하면 확실히 다르다 이런 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제 땀이 나는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땀이 나더라. 너무 신기하다. 굉장히 막 가격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렇게 나는 것이 신기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원래 이 아내분은 여자 되시는 분은 못 주무셨어요. 어깨 오른쪽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못 누워 주무셨는데 수련한 지 얼마 안 돼서 어깨가 펴지고 이제 바로 누워서 그때부터 잠을 잘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엉덩이 살이 빠지면서 출렁이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살이 단단해졌다. 그때 몸무게는 변함이 없어서 신기하다. 그리고 남편분에게 귓볼에 주는 살도 없어진 것을 얘기해 주셨고 눈 기능이 이제 안경을 끼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우리나라에도 이제 안 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통증이 여기는 이제 또 앞에 거하고 연결된 통증이기도 한데 다른 통증에 대해서도 이제 완화되는 느낌들을 얘기해 주셨고 가장 두 분 다 동시에 얘기해 주셨던 것은 수면의 질이 아주 푹 자게 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거는 몸의 변화였다면 그다음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로서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되었다. 몸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인데 기공 중에 그 천지석이라고 이제 가만히 팔 동작을 하고 가만히 서서 있는 명상을 서서 하는 명상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처음 시작하면 10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도 처음 봤을 때는 어깨 경직돼서 아프요, 무릎 아파요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하루에 40분씩 서서 그 명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그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도 한두 달 하셔서 그렇게 쉽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는데 내려놓자 느긋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좀 완화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중이 안 되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조금씩 생각이 옅어진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수세기를 한다던가 이제 머리에서부터 몸을 다시 바디 스캔을 스스로 한다던가 그 명상의 여러 가지 아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위안인데 이제 치유가 몸이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을 보니 뭔가 진짜 치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위안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 몸의 흰백이 이완하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칼질할 때 있는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일상의 변화를 얘기를 해주셨고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 기본이 좀 핵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낸다던가 이걸 통해서 대화를 하고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하기도 맨발로 걷기하는 그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제 열심히 수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인터뷰를 하면서 놀랍다라고 이제 스스로 찾으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고 원리까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고 싶다. 지도자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생긴 마음인 것 같은데요. 노인은 노인들이 노인의 상태를 안다고 해서 나가 배워서 노인들에게 이거를 좀 안내해주고 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게 이제 지도자 과정 비용도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너무 놀랍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상에 대해서도 명상 끝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자선하고 가만히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서 평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도구를 찾았다는 의미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론으로서 연구의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특수한 변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몸과 마음의 변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의 시간을 거의 매일 하면서 하고 났을 때 피로 회복을 일어나기도 했고, 자세가 교정되고 몸의 탄력도 회복되고 눈의 기능이 개선된다던가 통증 완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몸의 변화, 그리고 자기 돌봄과 기분 전환, 감정 조절, 그리고 명상이 생활이 되면서 정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장기적인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의의가 있네요. 지금 이 수명이 길어지고 저희 나라 고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시대, 그리고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겪어가야 될 노인의 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또 질 높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시대에 이 치유 명상 기본이 새롭게 좀 선을 보이고 쉬우면서도 효과가 있는 그런 것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또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할 수 있었다고 해서 이걸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냐라고 했을 때, 원리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려웠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초등학생이 있어먹고 또 읽고 이제 했다. 근데 다른 실제로 동작을 따라하거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굉장히 접근이 쉬우면서 효과가 강력한 치유기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식이요법과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연 치유력이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셨다는 것과 또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걸 계속 진행하시면서 이제 이걸 병행하셔서 어느 것이 더 크게 기여했느냐 이제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표현을 하면은 정말 하길 잘했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건 좀 그때는 몰랐다, 기대가 없었지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굉장히 관계가 좋은 노년의 부부이시고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성실하게 해내는 동반의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까지 이제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에 매일 1시간, 2시간을 수련하고 이런 것이 일반인들에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 또 함께 사는 사람이 뜻이 맞아서 이렇게 했을 때 오는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부합되어서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치유 명상 기공은 세상에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가진, 어쨌든 이 부분들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구나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제 다음에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석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아직 25분 안 됐었나 봐요.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3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기로 해서 기다렸습니다. 지금 중간에 네. 시간 잘 지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논문을 받기 전에 백 박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의 논문이냐 이런 걸 질문을 드렸는데요. 논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저한테 토론을 부탁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오늘 와서 또 신민홍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이 논문이 지금 무엇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한 그 토대에 위해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임상에 계신 분들이니까 나도 해왔고 내가 실시하는 일,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 환자들, 내담자들 다 효과가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까다로운 논문을 써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그거는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한테 효과가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저도 93년부터 요가를 영상하고 있는데 저기 앉아 계신 회장님이랑 저랑 요가하는 거 아마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모든 기법을 보면 다 각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거가 어디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근거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박사라는 게 뭐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박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이 사람은 혼자 공부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그전에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실 때 너무 고생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박사가 아니라면 지도를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박사여도 부족한 사람은 또 누군가한테 지도나 이렇게 또래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진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논문에 새로운 것과 의무추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 게 제가 무슨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신미경 선생님께서 참고 문헌을 쓰신 부분들을 이제 제가 다 찾아서 읽어보고 이게 어디에 속하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실험연구 있고 질적연구, 문헌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연구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즉 얘네 실험연구들이 있을 때 여기 한계가 있으면은 그거 내가 실험연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또는 질적연구가 있으면 그것도 내가 여기 한계들을 보면서 이번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 문헌연구라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제가 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질적연구 이렇게 보면 다 효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거를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어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도 효과있고 나도 효과있으면 정말 두 배 효과 있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나 쓰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한번 밝혀주면 두 번 정도는 되겠지만 유사하게 우르르 이렇게 할 그게 없는 거죠. 낭비인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신미경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딱 보면 딱 아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분이 기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는 심신치유나 전인의 관점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리하신 것과 또 그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 걸 보면은 신미경 선생님은 이거를 잘 체화하신 분이고 지도도 잘 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이제 만든 또 누군가 만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기꺼이 이제 토론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신미경 선생님의 이 고민을 발전을 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영역에서 뭔가 이제 제한점을 발견해서 내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효과를 보려면 어디에 어떤 연구법을 선택하면 좋을까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의학 뭐 이런 부분에 많은 치료 기법이 있지만 어떤 기법이 제일 안전하다고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기법이 심신치약 대체 쪽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졌을까요? 혹시? 약점 연구죠. 근데 이제 기법인데요. 뭐냐면 뭐 요가, 기공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아까 오전에 했던 걸 비롯해서 그죠? 어떤 게 뭐 마음챙이 다 보면서 어떤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네? 마음챙이. 그렇죠. 마음챙이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거에 의하면 물론 이제 저도 강의를 놓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심리학을 10년 이상 이제 강의를 했는데 기공이 태극권이 제일 안전하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나 이런 게 이제 적용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은 선행 연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저는 책만 찾아봤는데 요번에 뭐가 있지 하고서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도 이제 이게 시작이다 그랬는데 사실 시작이 아니고 많이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미경 선생님께서
이 기공이 미국이나 이제 인정받은 데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보시고 거기서 양적, 문헌, 질적 중에 뭐가 이 내 프로그램에 타당한가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데 뭐 다 이제 연구자가 제안을 한 것처럼 제안점이 뭐다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 이 연구의 이제 대상의 어려움이 있죠, 그죠? 예, 노인이라고 그래도 어떤 노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뭐 초고령노인 막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 대상을 한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두 분으로 한 거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한 분이어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부부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말씀하셨을 때 그 집단에서 두 명을 추출하셨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연구에는 효과를 입증할 때 상당히 취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에 이제 그걸 대표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왜 한 명인지, 왜 두 명인지,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런 거가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연구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대 장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공을 이해하신 분이고 실제로 잘 지도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연구자는 프로그램 실시 지도자와 일치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소년원에서 프로그램을 97년도 막 이럴 때 많이 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끝날 때 뭘 하나 주냐면 항상 초코파이를 줘요. 그럼 그날 프로그램은 다 별이 뜹니다. 우리가 사전사업으로 항상 척도를 돌리는데 끝에 프로그램을 마칠 때 초코파이를 넣으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농담 삼아서 초코파이 효과라고 그러는데 즉 연구자가 이거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효과를 나게 돼 있어. 초코파이를 주든 뭐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가치도 괜찮습니다. 뭐가 따르면 되나요? 같이 했지만 내가 이 과정에서 나의 의도가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배제가 되었는지 감독이 되었는지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한계가 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 연구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지적 연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지적 연구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어떤 지적 연구인지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고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우리 백양숙 박사님한테 가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 연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분석할 때도 그 언어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따르신다면 한 명이다 연구자와 뭐 실시자가 같다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되게 간단한 척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전사후의 척도를 하나 정도는 뭐 써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아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인데 그럼 삶의 질 척도를 하나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몸, 의식, 호흡이잖아요. 지금 보면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호흡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척도라든지 그런 거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문헌도 있는데 참고 문헌에서는 문헌을 이런 게 있다만 쓰셨지 조금 좀 더 분석해서 이 문헌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제 포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 앞에 시간 내에 첫 번째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가, 두 번째 내가 이것을 쓸 때 근거 있게 하려면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연구적인 부분에서 제한점을 바로 극복하는 거를 쓰면은 제한점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오늘 와서 심민호 선생님 만나고 얘기하니까 논문만 봐도 그랬는데 딱 뵙는 거나 지금 발표하실 때도 여러분도 다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리는데 모든 본 논문에는 선행연구라는 게 있어요. 풀이. 그래서 선행연구로 하면 이거 버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억지로 막 뭘 만들려고 하실 필요 없이 지금 이제 제한점을 충분히 논하셔서 풀이로 하시고 이걸 가지고 다시 지적연구면 지적연구, 실험연구면 실험연구를 쓰시면 굉장히 훌륭한 연구가 나올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기공도 엄청 좋아하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다른 많은 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회장님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동계 포용이 왜 순서가 앞당겨졌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혜를 입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이 논문을 쓸 때에도 제가 완성된 걸 쓴다기보다 도저히 한 발을 나갈 수가 없어서 그 분석도 사실은 논문도 되게 많이 찾아 놓은 것들도 있는데 다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 그리고 실적 연구 방법도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싶었지만 청원생이 너무 많아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면서 이 나열된 그 이제 인터뷰형 결과는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라도 하나를 완성해 던져놓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게 됐고 미흡한 부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기회를 삼아 이제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나갈 될 길이 무엇인지 방향을 좀 찾은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한 발 더 성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